아시겠죠? 자, 다시 일단은 한번 질문을 받을 건데 일단 그럼 제가 요거는 하나 좀 주도하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102번 자 교과서 문제입니다. 이 102번에 있는 증명하세요 내용인데 일단은 방금 안 하고 친구 한 명이 말하기로는 뭐 옵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 안 낼 것 같다고 말한 친구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 말로는 또 쌤이 이제 꼼꼼하게 했대요 나름. 그럼 또 꼼꼼하게 했으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자 혹시 반월고는 여기 지금 경우에서 배우는 친구 있나요? 자 혹시 학교에서 경우에서 배운다 경기랑 혹시 뭐 아직 안 배워? 혹시 무역이랑 뭐 일창이랑 토요일이면 여기 아직 안 나가시는 아직 함수인가요? 자 일단 한번 간단하게 적으세요.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반월고는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반월고는 서술형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술형 문제 이런 증명 같은 게 여러분 기억나? 지난 중간고사 때 증명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증명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문제 위에 보시면 뭐 요런 걸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RPM에도 가보시면 저희 지난 시간에 막 가끔 뭐 이런 어떤 성질이라고 소개드리는 뭐 이런 추가적인 공식 같은 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증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약간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얘 증명하기 전에 필기할게요. 얘 증명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상식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한 2가지 정도만 상식을 아시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험 때 연구했지만 원래 증명을 하시려면 상식 같은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증명을 못하는 이유는 상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연결을 시킬 만한 상식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상식 첫 번째입니다. 자, 상식 첫 번째는요. 요거는 저희 RPM에서 한번 제가 체크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RPM에서 이거 체크할 당시에 이걸 언제 쓰냐면 이런 증명할 때라던가 요때 쓸 수 있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어떤 내용?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 NPR이랑 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힌트. NPR을 팩토리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 모양의 팩토리얼.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유찬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없구나. 표정이 익히지가 않아. 자 요거 네 n 빼기 r 팩분의 n 팩. 자 얘랑 같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요거 소개드리면서 요거는 뭐 증명할 때라던가 뭐 간단히 정리할 때 가끔 쓴다 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 증명을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그러니까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몇 개 넣어서 그냥 된다라고 넘어갔었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요거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답안지라던가 해설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왜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관한 답변인데 일단 필기부터 할게요. 얘는요 팩토리얼. 사실 1번, 2번 둘 다 공통점은 팩토리얼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증명은 보통 팩토리얼을 많이 써요. 근데 n 팩토리얼. 다들 이거 계산할 줄 아시죠? 얘는 n부터 1까지 곱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다들 혹시 이거랑 같은 말인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자, 아마 이렇게 보시면 필기부터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쌤 이게 뭔 소리예요 싶을 건데 저게 어쩌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문제 풀 때 중간중간에 요 작업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증명 문제. 아마 오늘 조합에도 RPM에도 이런 증명 문제가 빈칸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때도 이런 느낌을 상기해서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말입니다. 다들 혹시 5팩이 뭔지 아시죠? 5팩 풀었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5부터 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라는 순열의 기호입니다. 지금부터 5팩인데 이거를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빨간 색깔로 밑줄 친 얘 보이세요? 이거를 우리가 따로 빼서 보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자 질문 5팩을요 같은 말인데 5 곱하기 4팩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네. 사실 여기에 필기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팩이라는 거를 5만 따로 쓰는 거예요. 5 곱하기 4팩 가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자 뒤에 보시면 얘 보이세요? 사실 위에 필기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파란 색깔은 무효가 파란 색깔은 같은 말이 뭐죠? 그럼 혹시 얘를요 같은 말인데 뭐라고 쓸 수 있게? 그쵸 여러분들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5 곱하기 4가 얼마죠? 20이니까 같은 말로 2 곱하기 얼마? 3팩이라고 쓸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팩토리얼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도와줄래요? 7팩입니다. 그럼 7팩이랑 같은 말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야. 자, 얘랑 같은 말 뭐 있을까요? 그럼 7 곱하기 6팩도 가능하겠죠. 또는 42 곱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또는 더 가능해요. 뭐 4팩도 가능하고 3팩도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요걸 이해하시면 요 말 이해하시겠어요? n팩은요 같은 말이 뭐라고? n 곱하기 뭐 n 빼기 1팩 하면 같은 말일까요? 이렇게 한 번 더 응용해볼까? 얘를 필기하지 마세요. 말로 할게요. n 빼기 2팩은 같은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n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n 빼기 2팩은 같은 말이 뭘까? n 빼기 2 따로 쓰고 곱하기 뭐 팩? n 빼기 3팩 그 다음 그 쭉 가시라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특히 증명에서는 이 친구가 되게 핫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거 뭔 소리지 하는 타이밍에 저 소리를 할 때예요. 요거 하나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증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밑에 있는 103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많이 어려우시면 일단 많이 어려우시면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 이 내용 자체가. 아시겠죠? 자, 증명인데 자, 얘 증명을 선생님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또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같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렇죠? 다들 혹시 견우와 직리아세요? 네. 자, 저희가 할 건 뭐냐면요. 여기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저는요. MPR부터 출발해서 가운데를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해가지고 이 친구랑 만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게 할 수 있으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MPR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오른쪽에 필기한 1번 상식을 쓰겠습니다. 자, MPR이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M 빼기 R 팩분의 뭐? M 팩이다. 자, 요게 1번 상식 맞나요? 자, 1번 상식 한번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번 상식을 넣을 겁니다. 자, 2번 상식이 뭐였냐면 다들 자 2번 상식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M 팩 보이세요? 우리 M 팩을 다르게 쓸 수 있냐는 거야. 자, M 팩을요 유찬아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자, 네, 제가 초록 색깔로 써볼게요 그러면 n 곱하기 뭐라고? m 빼기 1팩 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게 2번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 봤을 때 저게 뭐예요 하면 저게 2번 상식을 쓴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분모 자리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놀랍게도 이 문제는 증명이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자리 보이세요? 이 자리가 결론부터 말하면 얘랑 지금 똑같습니다. 왜? 얘네들이 똑같다는 게 다시 한번 1번 상식이에요. 다들 혹시 밑에 공간 있잖아. 밑에 공간에서 한번 이거를요 오른쪽에 있는 1번 상식 요걸로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요 상황을 한번
요걸로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한다는 말을 같이 해볼까? 얘 지금 분모 자리 보시면 얘네들을 빼는 거잖아. 그쵸? 도와줄래요? m 빼기 1에서 r 빼기 1 빼면 뭐 나와요? m 빼기 r이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분자 자리에 뭐 써야 돼? 요 둘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걸 분자에 써야 됩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거 분자에 쓰면 뭐 나와요? n 빼기 1팩 나오는 거 보이세요? 제가 저 상황에서 1번을 쓴 겁니다. 지금 1번 써봤더니 딱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좌표 다 만들었습니다. 증명 끝. 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물론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아마 오늘도 조합에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런 증명보다는 좀 더 이렇게 스토리텔링 말로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약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꼭 집에 가서 욕심 나는 친구들이 한 번 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시험에 이렇게는 잘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나온다면 이런 느낌은 아닐 거고 저희 오늘 조합에 나오는 어떤 빈칸 문제 보통 이런 증명 문제가 빈칸 문제로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빈칸 채우는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한번 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103번에는 하지 않을게요. 이런 어떤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식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자, 이번 숙제에서 혹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자, 저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배웠잖아. 다들 그거는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간단하게 복습. 첫 번째 뭐 배웠더라? 지구라는 방법과 금액. 다들 기억하시죠? 방법 구하는 거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뭐랑 비슷해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동전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하라는 거예요. 1을 왜 더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낼 수 있다는 그런 안 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금액 구하는 게 포인트인데 일반적으로 방법과 금액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유도 다들 기억하시나요? 보통 어떨 때 달라져요?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 그렇지. 밑에 있는 금액으로 위에 있는 금액을 만들 수 있으면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체크해서 그럼 자 그거를 해결하려면 해결 전략이 뭐라고 했지? 큰 거를 작은 걸로. 큰 거를 자 저기 CU 가서 작은 걸로 바꿔오라는 거예요. 바꿔오시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방법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랑 금액이랑 같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사전식 배열 맞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반 친구들이 사전 문제를 많이 풀지 못했었는데 사전 문제 풀기 전에 그 바로 앞장에 나오는 숫자로 하는 그러니까 작은 순으로 배열하는 문제가 사전식 배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기본 전략이 뭐였게? 제가 썼던 말? 점프 노가다 문제 기억나시나요? 점프에서 노가다 하라는 그 말 기억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을 기억하신다면 정말로 점프해서 최대한 근처까지 가신 다음에 노가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처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순열, 저희가 배운 순열 같은 걸 쓸 수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신 것 중에 질문 좀 받을게요. 자, 우리 숙제 지금 다 못한 친구가 은찬이 말고 또 있을까요? 근데 이번에는들 아니 너네는 월 수토반이잖아. 왜 이렇게 수토 사이에 이렇게 몇 장 되지도 않던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안 풀어오시면 안 되죠. 자, 시험 니네가 봐야 되는데 내가 보는 거예요. 네, 뭐 도와드릴까요? 99번에 2번 가볼게요. 교과서입니다. 이 문제 맞나요? 다들 아시는 그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색칠하기 문제.
색칠하기 문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기본적인 색칠하는 전략이 있죠. 보통 칠하실 때는 좀 이렇게 큰 거 먼저 칠하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국룰이 뭐냐면 같은 색 여러 번 가능한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걸 칠해야 됩니다. 칠할 때마다 생각을 잘 해야겠죠. 특히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떤 문제가 나온다? 그렇죠. 아마 이번에도 뒤에 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관계를 모르는 상황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쭉 돌다 보면요. 마지막에 이거 뭐지? 싶을 때가 온다는 거지. 그럴 때의 전략은 관계를 모르면 관계를 줘라 라고 여러분들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쭉 돌아보겠습니다. 위에 일단 세팅이 5가지 색깔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국룰입니다. 중복 가능하고 인접한 거 다른 색. 출발. 현수야 도와줄래요? 자, 어디부터 칠할까요? 어디? 편하게 말하세요.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디부터 칠하는지는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규칙을 잘 지킨다면 사실 어디를 칠하든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장사항은 있는 거지. 어디부터 할까요? 편하게 말하세요. 이거지 고민할 게 아니에요. 빨리 가요. 우리. 고민할 게 아니에요. 어디부터 할까요? 나라고 하신 거죠. 자, 얘 몇 개? 5개. 자, 그 다음에 그럼 좀 돌아볼까요? 다 몇 개 가능해요? 얘 빼고 가능하죠. 4개. 여기는요? 여기 3개 되는데 요거 빼고 가능하잖아. 이렇게. 자, 여기는요? 얘네 둘과 달라야 되니까 3개 남았네. 여기는요? 얘네 둘과 달라야 되니까 3개 남았잖아요. 정답 이겁니다. 얘는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막 이거 몇 개지 하는 타이밍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 한번 더 해볼까? 뒤에 넘겨보시면 몇 번 문제? 아마 135번. 그럼 이것도 그 숙제 맞죠? 네. 그럼 다들 그 숙제 문자를 잘 보세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귀찮은데. 자, 여기 페이지에 137번까지 내가 풀어보라고 문자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문제가 똑같은 색칠학인데 요게 아마 근데 이 그림 본 적 있지 않나요? 제가 그 수업 자료에 있던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사실 이거 그냥 나온 거야 나는. 맞아요. 자, 얘는요 색깔 몇 개지? 4개인데 여기 칠할 거예요. 근데 이게 돌다 보면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돌아볼게요.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지? 2개라고 하는 친구들은 인접이란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얘는 몇 개라고? 얘는 3개야. 얘랑 얘는 인접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인접이라는 거는 이렇게 변을 공유해야 돼요. 그쵸? 여기는 정확히 알아. 네, 근데 모두 다른 색 아니에요? 이 문제는 국룰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얘는 그냥 4개의 색인데 그러니까 4개 다 다른 색을 칠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그럼 여기 몇 개? 그냥 2개구나 여기는? 이거 그 문제 아닙니다. 얘는 죄송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교훈이야. 이거 방심하지 말고 자 이거 저거 국룰이 아닙니다. 얘는 지금 뭐 인접한 거 그 문제가 아니라 4개 다 칠하세요 그 문제입니다. 98번에 2번이 그거 같아요. 98번으로 미안해. 잠깐만. 주소를 잘못 찍었네요. 98번에 이 그림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이 그림이 맞아요. 이 그림이 그 문제예요. 이 그림이. 이거 공식 있던데. 공식이요? 네, 그래서 저 학교에서 저거 풀 때요. 네. 저희 그 모든 수업 하는데 친구가 저걸 공식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알아야 될 공식인가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많이 나나?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말했지만 이 말 또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 같은 게 찾아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말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그런 거를 다 취입하지 않는 이유를 말한 적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뭐 유튜브라든가 검색하면 되게 많아요. 뭐 공식이 그러니까 되게 짜잘한 공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건 제 스타일인 거고 어쩌면 이제 그 친구 학원의 선생님들은 뭐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만 그래요. 저는 뭐 그러니까 뭔가를
가능하다면 좀 최소화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있잖아. 너네 수학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식이 꼭 필요한 걸 말하지 않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학기 때 뭐 신발끈 이런 것들을 정말 모르면 너무 크게 손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솔직히 말하면 이걸 너네가 따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몇 초 걸리겠냐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 문제 혼자 풀면 30초만 풀어요. 이 문제 하나 푸는 데는. 왜?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 컨셉 알고 있잖아요. 관계를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 문제가 그 문제인 걸 확인하시고 나면 바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야 매번 또 다시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지. 이해돼?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제가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저희가 배운 대로 하자면 얘 몇 개 색이에요? 근데? 5개. 5개? 5개. 여기 몇 개? 4개.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3개. 3개죠. 여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른다는 말 기억하세요? 얘 왜 모른다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하면 모르는 게 맞다는 거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다가 아니야. 다가 문제가 지금 얘네 둘이가 문제가 돼요. 다는 어차피 관련 없어요. 얘랑 인접한 게 지금 하나, 둘, 세 개예요. 이 경우가. 근데 얘네 둘이는 인접해 안 해. 얘네 둘이가 인접 안 하니까 얘네 둘의 색깔을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같은 색일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색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인지하시면 이게 약간 거기서 약간 조심을 해야겠구나라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공식도 그거를 공식화한 걸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흐름 이해돼? 그럼 저희 전략은 뭐라고요? 관계를 주면 된다고요. 누구랑 누구? 첫 번째, 나랑 나가 같은 색인 경우 하나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요. 나랑 나가 다른 색인 경우 라고 치고 두 가지를 하는 대화가 이 문제의 대화라고 지금. 그러니까 밑에 있는 대화가 지금 이거에 관한 생각을 대화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의 대화가 아니냐는 거야, 저 대화가. 읽어보시면. 자, 흐름 이해돼요? 그러니까 색칠하기 문제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자, 또 저는 무분별한 공식은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제 스타일이 그래요. 나는 그냥 공부를 좀 많이 안 하고 싶어요.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새로운 걸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로 되면 아는 걸로 하지. 그걸 막 또 억지로 내가 막 다른 공식 알아와서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면 저는 그러지 않는 스타일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뭐 그런 부분들을 친구들과 대화 나누시면서 좀 더 뭐 추가하는 거는 나는 뭐 괜찮다고 봐요. 친구들과 그런 어떤 수학적인 대화 나누시면서 좀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네. 47번. 자, 87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자, 우리 이거 역함수. 저희 친구는 제가 말했지만 걱정이라는 게 그 영상을 저희가 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인 건데, 다들 혹시 이 문제 기억나? 원래 함수랑, 자, 지금 gx가 역함수거든요. 역함수랑 의 그래프상의 교점을 구해라. 다들 이 문제 기억나세요? 혹시 이제 하나 외우셨나요? 이 교점 누구랑 구하는 줄 아세요? y는 x랑 하자는 말 기억나시는지요? 이거 별표값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역함수 할 때 딱 2개를 붙여요. 이게 두 번째 별표예요. 별표 하나짜리.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역함수 그래프란 말 나오는 순간 그 내용을 떠올리셔야 돼요. 다시 결론이 뭐라고요? 이거 교점 구할 때 원래는 얘네들을 연립해야 되는데 얘랑 하지 말고 나랑 하자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립하시면 점 2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정리해보시면 2차 방정식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혹시 자세한 설명 필요하면 홍현아 오늘 또 남아서 질문하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는 이제 이런 거를 자세히 해버리면 진짜 할 거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험이. 마무리 잘 하세요. 자, 또 어디 집에 가서 그거 정리해봤어요?
적어도 오늘 또 나오거든요. 그 느낌 기억하세요? 네. 132번. 자, 뒤에 132번 가볼게요. 여기가 숙제였나? 132는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숙제 문자를 좀 잘 보시면요. 혹시 여러분들 숙제 문자, 지금 상훈이가 숙제 문자 가고 있어, 너? 너 요즘 왜 가? 지웠다 까니까 뭐 하니까? 지웠다 빨았어요. 못 깔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자를 아예 지웠다가 빨았어요. 아, 지웠다 깔았다고? 그게 문자, 어플 문제였구나. 오케이. 근데 여러분 문자 보시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문자가 해독이 안 되면 따로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연락처를 해독시켜드릴게요. 근데 여기가 약간 조합 쪽 내용도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숙제가 안 드린 거예요. 여기가 애매해서. 그러니까 여기 일단은 아까 물은 게 132번이잖아. 여기 약간 조합이랑 수열을 섞어 쓰는 문제예요. 일단 힌트 드리자면. 그래서 일단 요거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자, 동명아 뭐 질문할 거 없어요? 혹시 앞에 84번? 자, 여러분들 84번 가볼게요. 이 문제. 너네 이거 혹시 RPM에서 그럼 제가 이거 힌트를요. 이거 여기 발이거든요. 질문이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 문제가. 자, RPM 몇 번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대1 대응 관련해서 이게 일명 제가 하는 접붙이기라는 문제 스타일인데 RPM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딨냐면 여기 있다. 69쪽 가봐. 이게 69쪽 가보시면 439번 문제 보이세요? 동영아? 자, 이 문제 위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서 69쪽에 439번 가보시면 이 문제 밑에 보시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렇게 써있긴 한데 너네 역함수가 존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뭐 간단히 좀 스포하자면 이게 이제 절대값 식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이제 A 자리가 기울기 자리예요. 해보시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기울기가 막 3가지 이렇게 스타일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요게 이제 3개씩 나와요. 모양 자체가 크게 3가지를 접붙이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1대1 대응함수가 되게 해줘라 그런 문제라고요. 그럼 자 어떻게 한다고? 요 친구랑 자, 빨간색이 요 친구랑 오른쪽에 누가 맞붙어야 돼요? 요거랑 맞붙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요렇게 돼야 1대1 대응이 됩니다. 한 번 더. 요 친구랑 누구랑? 요 친구랑 만나면 1대1 대응이 돼요. 이게 크게 2가지 가능성이 나와요. 해보시면. 근데 이 2가지를 어떻게 묘사해서 끝을 내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울기. 자, 혹시 여러분들 얘네 둘은요 기울기가 둘 다 뭔지 아세요? 둘 다 음수일 때예요. 또는 얘네 둘은 기울기가 뭐예요? 어쩌면 기울기가 음수이거나 또는 양수일 때라는 거야. 그게 혹시 수학적으로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이 표현 기억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부호가 같을 때는요 2개를 곱한 게 뭐란 얘기예요? 양수. 둘 다 뿔뿔이거나 둘 다 마마이면 곱한 게 뭐 나온다고요? 이게 양수가 나온다 해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만드는 문제예요. 이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런 느낌의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이상은 시간 관계상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진도 나가야 되니까 아까 그 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벽히. 자, 한번 이런 느낌인데 그 책을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진도가 오늘 정말 거의 끝이 나요. 지금 왜 또 거의예요? 또 못 끝냈어. 또 거의야. 월요일에 진짜 리얼 끝납니다. 그때 리얼. 제가 이제 남은 기간은 보통 질문을 막 많이 받을 거예요. 숙제를 드리고 질문 받을 거라서 혹시 이제 그때도 안 되면 그때 질문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너네가 시험 보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아시겠죠? 자, 또
거기는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은아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괜찮았어요? 네. 확실하죠? 네. 진짜로?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시험 결과로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네. 네. 122번이요. 자, 122번 가볼게요. 이거 어제 혹시 문자 못 보셨나요? 제가 혹시 어제 여러분들 그 급하게도 문자 하나, 자, 차단한 친구도 차단하면 차단 후회하실 거예요. 자, 이거 어제 급하게 제가 문자 보내가지고 122번이랑 123번에 3번, 4번 풀지 말아라. 이게 오늘 배울 조합 쪽의 문제입니다. 악수라는 상황은 뭐 스포하자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그러니까 너네가 내 문자만 잘 봐도 손해볼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자, 그러면 이게 또 뭔가 또 질문이 이렇게 경기라 질문 있네. 뭐? 120번. 120번 갈게요. 자, 지구라는 금액 문제인데, 여러분 얘는 지금 금액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문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금액 문제는 위에 올라가서 다시 봐야 됩니다. 몇 개 있는지. 경기라, 자, 얘 지금 금액을 셀 때 뭔가 문제 같은 게 생길 상황이야, 안 상황이야? 이 말 이해돼요? 여러분 지금 1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5개, 1000원짜리. 이게 지금 가운데 500원짜리가 없거든요. 100원짜리 5개로는 1000원짜리 만들 수 있냐고 없냐고.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야. 보통 이 금액 문제는 그걸 체크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얘는 문제가 없으면 방법을 세라고요. 얘 몇 가지 방법인지는 아시겠어요? 몇 가지예요? 나중에 보면 안 돼. 30가지가 아니죠. 맨 밑에 문장. 0원 빼라. 안내 빼야 됩니다. 그럼 몇 가지? 29가지 방법이자 금액도 29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방법이랑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다른 거지. 문제가 안 생기면 방법을 세면 돼요. 그게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124번. 이 문제. 자, 이 문제 끝으로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이 문제. 근데 이거 혹시 우리 얼마 전에 경우의 수 유형 중에서 방정식, 부등식 유형 기억나시나요? 저희 RPM 교재 제격 유형 2번이었거든요. 방정식, 부등식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혹시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우리 보통 방정식, 부등식의 이런 이제 몇 쌍인지 구하는 문제가 대표 문제거든요. 자, 얘 여러분들 기본 전략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이거 셀 때 어떻게 세라고 배웠죠? 하나 고정.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경우는요, 보통 A든 B든 하나를 고정을 시킵니다. 근데 보통 권장사항은 개수가 큰 거를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를 고정시키고 나머지가 몇 개인지를 세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좀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물론 3단원은요 잘 읽고 잘 세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일부 내용들은 그냥 전략이 있잖아요. 이웃하는 문제 전략, 뭐 전략. 그러니까 그런 전략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를 근데 뭐 A, B 둘 다 만만해 보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고정하겠습니다. 또 위에 읽어보시면 얘는 주사위인데 특이한 주사위예요. 1부터 4까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A가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A 자리에 1 대입하시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시는 거 맞나요? 네. 자, 이제 뭐 세면 돼? 적어되는 B가 몇 개인지를 세라는 거예요. 자, 요거 되는 거 선서야. 자, 1 돼야 하는데. 여러분 1은 여기 대입하시면 0 나오니까 1은 가능하겠죠. 1 됩니다. 2 돼요, 안 돼요? 여기에 2 나오면 요거 1 나오잖아요. 1도 되겠죠. 2 되겠죠.
3은 돼, 안 돼? 3은 왜 안 돼? 여기다가 3 넣으면 얘 얼마 돼요? 저게 절대값도 있으니까 2가 되거든요. 2가 되면 돼야 안 돼?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네. 4는요? 그럼 지금 A가 1일 때는 몇 개 나온다는 거야? 총 2쌍이 나온다는 거예요. 1,1, 1,2 아니에요? 이거를 3번 더 하시면 됩니다.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해서 푼다라고 외우세요. 너네 RPM이든 뭐든 간에 사실 책은 상관없어. 그냥 외워. 그 책이 머리에 들어있으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생다라고 배웠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나? 쌤이 이거 절대값 부등식 1학기 때 배운 대로 풀면 안 돼요. 풀어도 괜찮아요. 풀어도 괜찮아. 나는 이제 안 푼 건데 제 풀어서 봐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자, 30초 뒤에 출발할게요. 지금 시간 40분인데 어제 다른 말 해보니까 지금부터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오늘 진도 거의 끝내드리고, 그러니까 조합을 다 끝내지 못해요. 근데 거의 끝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미리 예고합니다. 책 검사라던가 한번 쭉 할 거니까 밀린 거 있으면 따로 요청을 하시면 오늘도 가능해요. 끝나고도 질문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시고 가세요. 자, RPM 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페이지 122쪽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순열 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 페이지 구성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순열과 조합은 어떤 문제 보는 각은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은 순열을 쓸 때는 순서가 뭐 할 때 쓴다? 중요할 때 쓴다며, 조합은요 혹시 어렴풋이 기억나? 조합은 언제 쓴다고? 얘가 안 중요했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필기를 제가 순열 때랑 비슷하게 필기를 하겠습니다. 필기할게요. 자, 조합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도구야, 도구. 그럼 역시나 기본적으로 이 도구의 사용 설명서라던가 기본적인 용어들 이런 것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른쪽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NCR이라고 쓸게요. 자, 일단 이 도구는 가운데 P가 아니라 C를 씁니다. C는 뭐의 약자예요? 오른쪽에 써있네요. 컨비네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읽으실 때는 NCR 혹은 N 컨비네이션 R 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역시 한번 오른쪽에 필기해 볼게요. 첫 번째 파츠입니다. N. 다들 혹시 순열에서 N 자리 무슨 자리인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제 태용이가 말한 게 정확한데 한 번 더 똑같이 필기할게요. 제가 이제 나중에 확통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전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앞에 그 말이야. 얘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전체가 아니라 무슨 전체라고? 서로 달라야 돼요. 확통감은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막 겹치는 게 나오는 전체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그때는 얘를 쓰면 안 되겠어. 그때는. 근데 사실은 고1 때까지는 딱히 의식 안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고1 때까지는 전체인 게 더 중요해요. 오늘도 문제 보시면 뭔가 전체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R자리입니다. 혹시 R자리가 무슨 자리였게? 뭔가를 뽑잖아요. 우리가 전체 몇 개 나오고 뽑는다. 그 뽑기 자리인데 얘도 역시나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걸로 뽑으시는 거예요. 확통 가보시면 서로 다른 거 말고 뭔가 같은 걸 뽑기도 합니다. 나중에는요. 근데 일단은 조합과 순열은 서로 다른 전체에서 서로 다른 걸 뽑을 때입니다. 자, 마지막에 가운데 C. 어차피 얘가 중요하죠. 3번에 별표를 칠게요. 얘가 역시나 중요합니다. 사실 1번, 2번은 순열 조합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 보면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이 달라. 자, 마지막이 어떻게 다르다고? 다시 한번 순열은 뭐 할 때 쓴다? 순서란 말이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할 때. 조합은 순서가 안 크게 써야지. 안 중요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쓰는 도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상황 몇 가지만 한 번 더 추가로 필기해 볼까요? 대표적인 상황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대표적인 문제 중에는 뽑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지난번에도 뽑기 있었는데요. 오늘은 뽑기로 끝납니다. 사실 오늘은요 뽑기를 물어봐요. 몇 개 뽑을 수 있냐로 끝이 나요. 이해돼? 다시 수면에서는 대표 문제가 뭐였지? 보통 수면에서는 뽑은 다음 뭐예요? 나열해요. 그걸 뭐 배열하거나 뭔가 할 때 액션을 취하거든요. 여기는 뽑기를 물어볼 거예요. 뽑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뽑기라는 행위는요 순서가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뽑는 거는 이렇게 뽑으나 저렇게 뽑으나 같다는 거예요. 뽑기 문제. 그리고 또 나오는 문제 중에서 몇 개 더 필기해 보자면 뭐 집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어쩌면 배웠던 집합 쪽 내용도 약간 조합 쪽 문제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내용으로 소개해드릴 문제 중에서 또 유명한 도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삼각형, 직선 이런 걸 만들 건데 걔네들도 결론부터 말하면 순서가 안 중요합니다. 이런 대표 문제가 있구나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내려가서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읽어보시면 위에 있는 색깔이랑 똑같이 그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서로 다른 n개 보이세요? 저기 안 써있지만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두 번째 자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를 생각하지 않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알개를 택한다, 알개를 뽑는다. 이때 쓰는 도구가 무슨 도구다? 이때 쓰는 도구가 조합이라고 한다. 기호로는 NCR이라고 쓴다. 라고 기본적인 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설명 그냥 쭉 드리고 갈게요. 그냥 한 번에. 자, 이어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결국 이제 암기를 하실 그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 자, 이 부분이 어쩌면 계산 방법이거든요. 계산 방법. 자, 얘는 외우시면 되겠죠. 자, 한번 일단은 암기부터 오랜만에 하시고 한번 몇 번 구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공간 있죠? 몇 개 한번 구하는 거 먼저 해서 일단은 쟤를 이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외우실 내용이에요. 자, 한번 자 왼쪽 거 보고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OCE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문제 풀 때 이제 C 조합이라고 쓸 겁니다. 다들 혹시 오른쪽에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저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우야 OCE는요 오른쪽에 써 있는 거에 대입하시면 뭐분의 뭐라고 쓰면 돼? 왜 팩토를 빼먹고 오죠? 2팩분의 이게 팩인가요? OP. 네, 저는 저 위에 거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다들 자 이거라는 건 아시겠어요? 네. 그냥 일단은 결국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설명도 간단히 드리겠지만 이게 외워서 결국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얘 계산까지 해보시면 2팩 2 곱하기 1 5팩 5 곱하기 4 얼마 나오세요? 10 나오네요. 좀 더 해볼게요. 사실 이 계산부터 일단 몇 번 해보고 간단하게 이유 설명드릴게요. 자, 이어서 6C3입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세요. 자, 6C3. 그러니까 6C3이라는 게 자, 언제 쓴다고? 전체가 6개인데요. 3개를 뽑기 할 때 쓸 겁니다. 3개를 뽑아라 그러면 6C3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얘나 분모 자리에 뭐 쓸까요? 3팩 분자에 6P3 자, 다들 혹시 이거 이제 구조 암기할 수 있겠어요? 아, 뒤에 있는 거에 팩토리얼 쓰면 돼, 분모에. 그리고 이 자리를 이제 6P3 순열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얘 계산해 보시면 뭐 얼마나 오죠 그러면? 15 6분의 네, 6 곱하기 5 곱하기 얼마라고요? 15 20 20 아닌가요? 자, 20. 20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수는 뭐였지? 이렇게. 자, 쌤, 근데 왜 이 공식이에요? 적으세요. 이 공식의 이유 아주 간단하게 담백하게 설명드릴게요. 너네 만약에 6C3을 이렇게 단순히 계산해 버리게 되면 여러분 혹시 6P3 이건 몇 개인 줄 아세요 지금? 계산하시면? 6P3은 몇 개지? 이거 몇 개예요? 120.
120개죠. 그러니까 실제로 6P3 쟤를 뽑아서 배열까지 하게 되면 몇 개가 나와? 120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조합에서는 뭐를 생각 안 한다고? 순서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너네가 봐봐. 요게 약간 이거는 설명인데 지금 3개를 뽑는 거잖아. 그럼 어쩌면요 이 3개를 배열하는 게 몇 가지 나와? 하나. 이 3개를 배열하는 게 3패까지가 나와요. 다시 예를 들어 너네가 A, B, C를 배열하는 게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있니? A, B, C 또 A, C, B 또 B, A, C 또 B, C, A 또 C, A, B 또 이렇게 6가지 3패까지가 나온다는 거야. 수련에서는 얘네들을 다 다르게 봐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조합에서는 얘네들을 다르게 봐야 돼? 하나로 봐야 돼? 하나. 얘네들을 하나로 보겠다는 거야. 어쩌면 그것에 관한 보정이 뭐냐면 나누기 3팩인 거예요. 3팩. 요거 6개를 하나로 보자라는 보정을 하는 게 나누기 3팩인 거예요. 이해돼? 다시 순열로 배열한 거를 보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3팩만큼 한 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쩌면 120개에다가 나누기 6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6개를 한 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보정이다. 필기해 드릴까요? 어차피 요게 이제 그런 순서 관련 보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순서 관련 보정이다. 라고 하나 필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녀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나누기 R팩. 배열된 거를 한 개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요. 오늘 요거 질문 제일 처음 했던 그 증명 때 기억나? 또 그런 모양의 식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역시나 이 식은 언제 필요한 식이다? 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뭐 할 때? 증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명 같은 거 할 때. 이 식은요. 따로 필기하다가 얘는 보통 뭐 어떤 증명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쓰는 식이에요. 아까 오늘 첫 번째 그 질문했던 그때 그런 식이 하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이 식을 따로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자, 이 식은요. 혹시 어디 공간 있나? 혹시 옆에 공간 있나요? 이런데? 나는 없는데? 난 여기 있을게. 자, 이 식을 따로 외우지 마시고 다들 혹시 아까 제가 증명할 때 상식으로 소개했던 그 내용 있지? 자, 1번 상식 기억하시나요? MPR 같은 말이 뭐라고 했지? M 빼기 R 팩분의 M 팩 이 말 기억나?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 요거 하나 외우시면 여기 있는 MPR 자리에 이거를 지금 넣은 거예요. 저 자리에 얘를 대입한 거야 지금. 다시 여러분 여기 요거 뭐예요? 요게 지금 뭐라고요? 저게 지금 MPR이거든요. MPR만 외우시면 돼요. 그 NCR은 그냥 MPR 외운 걸로 대입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드리고 2번 내려갈게요.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언제 쓰는지 순서가 안 중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 그러니까 다 어려우시면 그냥 이것만 기억해. 언제 쓰는지랑 계산만 할 줄 알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2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조합이라는 요 새로운 도구를 배웠잖아. 너는 되는 게 뭐 있냐? 뭐 그런 내용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 1번 이거 우리 수련에서도 이런 거 나왔던 거 기억나? 자, 오른쪽 공간 있지? 거기다가 필기하라고요. 자, 얘랑 비교해 보시라고 1번입니다. 자, 복습. 자, 수련에서 MP0이 얼마였게? 이거 1이었던 거 기억나? 제가 요거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원래는 말이 안 돼요. 0개를 뽑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이었죠. 한 번 더. 수열에서 NPN은 뭐였죠? N팩. 수열에서는 그렇지 NPN이 한 글자로 뭐다? N 팩토리얼입니다.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경우니까 N팩까지가 나온다. 요게 요렇게 배웠잖아요. 어차피 요런 내용 하나가 조합에 나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비교해서 자, 조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NC형 얘도 역시나 얼마야 지금?
얘도 얼마라고 써있지? 네. 아 1이구나. 자 사실 얘도 어쩌면 예외적인 상황이라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0개를 뽑는 게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뽑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도 가지수를 주겠다는 게 한 가지라고 칠게요. 안 뽑는 가지수 한 가지라고 외우세요. 첫 번째. 근데 달라진 거 하나가 오른쪽에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얘는요. 초록색깔 써야지. 자, 얘는 아까처럼 M팩 그런 게 아니네요. 얘는 자 조합에서는 NCN이 뭐라고요? 1이야 1. 왜 1일까요? 혹시 이거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 왜 조합에서는 저게 1이 될까요? 전체 중에 전체. 자, 어쩌면요. 수열에서는 뽑은 다음 배열까지 하는 거죠. 조합은요. 딱 어디까지라고? 뽑는 거. 이게 뽑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10명 중에서 여기 지금 13명 있거든요. 13명 중에서 동영아 13명을 뽑는 경우 몇 가지인 줄 아세요? 그럼 한 가지는 아시겠어요? 네. 다 뽑는 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에서 어쩌면 이게 한 가지인 이유가 이런 식으로도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다르게 설명하자면 위에 공간 있나요? 우리 방금 위에서 NCR 계산법 배웠지. 자, NCR 계산법 볼까요? 얘 같은 말이 뭐다? M팩분의 MPN 맞나요? 자, 이런 수학적 증명도 가능하다는 거야. M팩분의 MPN 이렇게. 그리고 자 분자에 있는 MPN이 뭐라고요? M팩토리얼과 같은 말이니까 얘네들 어떻게 돼요? 약분되면서 얼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명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1번은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NCN이 1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이제 별표 하나 칠까요? 자, 이 친구는요,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자, 왼쪽에 필기부터 하자면,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계산 테크닉입니다. 자,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계산 테크닉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조합에서만 가능한데, 조합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 자, 오른쪽에 먼저, 역시나 제가 수업 방식을 설명도 간단히 하겠지만, 먼저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써먹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설명은 뭐 들을 친구는 들어보시면 되고,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왼쪽 거 보고 말해볼래? 자, 8C5. 자, 8C5. 조합에는 8C5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근데 자, 혹시 이거 보고 말씀하시면 얘랑 같은 게 하나 더 있다라는 그런 성질이에요. 혹시 이거 경문아 혹시 얘랑 같은 거 뭔지 아시겠어요? NCR과 같은 게 이거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8C 얼마 여러분들? 8C 3인 거 아시겠어요? 자, 이 3은요 어떻게 구한 3이다? 얘네 둘을 뺀 거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조합에는요 어쩌면 항상 지 파트너가 한 명 있어요. 지랑 똑같은 애가 한 명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면에서는 안 돼요. 조합이라서 가능한 내용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또 뭐 볼까? 11C9 11C9 자 11C9 자 얘 혹시 홍연아 같은 게 뭘까요? 11C2 이런 게 같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3 자, 우리 반 지금 13명이잖아요. 오케이 제가 1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입니다. 자, 13C2 얘랑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얘랑 같은 말, 자, 성우야, 얘랑 같은 말 뭐예요? 13, 10, 11.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먹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자, 필기 이어가 볼게요. 쌤, 이게 왜 되는데요? 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단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사실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었던 수학적인 증명도 실제로 가능합니다. 논리적인 수학적인 증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학적 증명. 아까 질문 나왔던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증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저는 이제
요렇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방금도 NCN 설명할 때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10명 중에 10명 뽑는 건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명 방식이 스토리텔링 방식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좀 더 수학적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지금부터 저는 요걸로 한번 왠지를 말해줄게요. 쳐보세요. 자, 방금 제가 요 예시를 들었잖아. 요거 일부러 든 거거든요. 저희 지금 자 왼쪽에 있는 13C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말로 하자면 13개 중에 전체가 몇 명 중에서 13명 중에서 몇 명을 2명을 뽑을 건데요. 가운데 C를 쓴다는 말은 순서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뽑기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배열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봐봐.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 13명 있잖아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 무역이랑 효주 둘을 뽑았어요. 혹시 이 말과 오른쪽에 혹시 이거 보이세요? 그럼 얘는 지금 몇 명을 뽑은 거지? 11명. 어쩌면 전체가 13명이니까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인 거네. 이 말과 같다는 말이야. 혹시 이 말이 공감돼요? 이게 왜 같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뽑기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게끔. 자, 왜 봐봐. 여러분 제가 무역이랑 효율을 뽑았잖아요. 그럼 혹시 나머지 11명의 친구도 뽑힌 거 아세요? 네. 뭘로 뽑혔다고 볼 수 있지? 아, 뽑힌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제가 고르지 않은 걸로 뽑힌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다시 우리가 뭔가를 뽑는다는 거는요, 사실 어차피 다르게 보자면 그러니까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된 거잖아. 자,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그럼 저희도 당첨이 된 겁니다. 뭘로? 1등이 아닌 걸로 뽑힌 거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실제로 그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너네가 13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이 말과 13명 중에서 11명을 뽑는 게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경우가 똑같아요. 어제는 사실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아 이거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한 번만 더 하고 3번 넘어갈게요. 자, 한 번 더. 자, 그럼 10C9. 자, 얘랑 같은 말이 이건 피기하지 마세요. 자,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10명 중에 9명 뽑는 거랑 뭐랑 똑같다? 10명 중에 1명 뽑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아시겠죠? 자, 2번 성질은 별표입니다. 앞으로 좀 저희가 좀 많이 쓸 겁니다. 자, 3번. 자, 이 친구는요, 솔직히 잘 안 씁니다. 위에 거는 필수인데 밑에 거는 좀 고1 때까지는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3번입니다. 자, 얘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조합 두 개를 더하는 게 이거다. 보통 우리가 이 성질은요, 사실 이 방향으로 더 많이 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안 쓰고요. 오른쪽처럼 조합이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한 개로 합치는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 자, 먼저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각부터 보세요. 자, 예시부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방학 때 한번 설명한 적 있긴 해요. 그 당시에도. 잠깐. 자, 5C 더하기 5C3 이라는 상황입니다. 다들 혹시 이 상황의 특징이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특징부터. 적으세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두 개 전체가 어때요? 전체가 같아야 됩니다. 이 각을, 그러니까 이 성질을 쓰려면 전체가 똑같아야 돼요. 위에 보시면 요 자리 지금 저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숫자가 어때요? 1 차이가 1 차이가 나야 돼요. 2, 3, 뭐 3, 4, 4, 5 위에 보시면 1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의 결론 이렇게 합칠 수 있다 그런 말인데요. 자,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좀 외워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솔직히 몰라도 고1 때까지는 큰 타격은 없어. 확통 때는 필수입니다. 이성질. 자, 다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매칭해 볼게요. 여기 원래 5였잖아. 전체가 뭘로 바뀌었지? 자, 전체를 하나 키우셔야 됩니다. 자, 외워. 전체 하나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둘 중에서 지금 오른쪽에 누구를 썼니? 큰 쪽을 따라간다고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7C5 더하기 7C6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성질을 쓰라는 뭐 그런 용입니다. 써먹자면. 자, 7C5 더하기 7C6. 자, 예은아 같은 말이 뭐라고요? 80. 잘하네요. 자, 8C6. 힘들지만 힘내세요. 8C6 맞나요? 자, 전체 하나 키우시고 둘 중에 큰 거 쓰라는 거야. 한 번 더. 자, 3C0 더하기 3C1. 자, 얘 유찬아. 자, 같은 말이 뭐라고요? 4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자, 13C 12C1 더하기 12C2. 자, 얘 무효가 같은 말이 뭐라고요? 다들 이거 쓸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각이 나오면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 뭐 그런 성질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쌤 왜요? 자, 요거 또 역시나 스토리텔링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도 수학적으로 증명도 가능한 내용이야.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자, 맨 밑에 있는 저는요. 요 상황에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또 13인 이유 뭘까요? 일반. 지금 저희 반에 13명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반 이론 보면서 13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질문. 지금 오른쪽의 상황이 뭐죠? 13명씩. 13명 중에서 몇 명? 저희가 2명을 뽑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쩌면요. 왼쪽에 얘랑 같다는 말이잖아. 자, 이게 뭔지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어쩌면요.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 말을 하려면 제가 한 친구를 좀 기준을 잡아줘야 돼.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할까요? 무역이. 자, 그럼 제가 여기서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세요? 무슨 2가지게?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2명을 뽑거나 나머지 2명을 뽑을 건데 첫 번째 가능성은 그 2명 안에 무역이가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무역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뭐가 있지? 무역이가 없을 수 있네요. 자, 이렇게 2가지 맞나요? 다시 질문. 자, 제가 여기서 2를 뽑을 거예요.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 안에 특정한 인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무역이라고 그냥 쓸게요. 무역아 미안해. 자, 무역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2가지라는 거지. 그렇잖아. 무역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내가 뽑았는데. 또는 무슨 가능성? 무역이 뭐? 없음. 자, 무역이 없음. 자, 이렇게 2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요, 요게 오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요 내용 자체가. 근데 어렵지 않은 거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2명 안에 무역이가 있으면요, 우리 이제 뽑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12명 중에 12명이 아니지. 12명이 맞지. 맞아, 미안하다. 우리 그쵸, 그럼 이 말 이해돼요? 무역이가 들어있으면 원래 전체가 13명이었잖아. 몇 명이 되지? 12이 돼. 왜? 무역이네. 무역인 일단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몇 명을 더 뽑으시면 돼요. 그냥. 있으니까 한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그게 누구다? 그게 이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12C1이 그 말입니다. 무역이가 들어있으면 12명 중에서 하나 더 뽑으시라는 거예요. 또는 자,
무여기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무여기가 없는 경우라고 친다면 전체를 또 몇 명으로 봐야 돼? 왜 2명? 왜 또 12인 줄 아세요? 없어야 되니. 무여기가 없어야 되니까 아예 후보에서 제외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가 있으라는 거야. 너는 어차피 못 들어오잖아. 그렇죠? 12명 중에서 몇 명 뽑으시면 돼요? 2명. 그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쩌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명 방식도 있다는 거야. 스토리를 주는 방식인 거예요. 이해돼?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런 각이 나오면 요 성질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근데 얘를 모른다고 못 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요. 자, 잠깐 쉬기 전에 다음 장 가서 기본 계산까지만 한 번 더 빠르게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스토리 문제는 쉬는 시간 다음부터 할게요. 자, 위에 있는 네 문제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계산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적인 계산은 할 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연히 도구를 써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다 푼 친구들은 그러니까 쭉쭉 풀어보세요. 밑에 거도. 자, 가볼게요. 825번입니다. 8C3. 자, 8C3. 자, 그럼 얘랑 같은 말이 자, 한 번 더 뭐라고요? 3팩분의 8P3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도 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열에서 나누기 R팩 배열된 거를 보정해주는 공식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조합이란 공식은 순열로 만드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6분의 8 곱하기 7 곱하기 6 되시니까 8, 7에 56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구해보시면 조합 쪽의 숫자가 훨씬 작아요. 왜냐면 배열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6C형은 얼마라고요? 자, 얘는 약속이야. 외우세요 그냥. 말이 안 되긴 합니다. 6C형. 세 번째. 7C7은? 그러니까 얘는 뽑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1, 5명 다 뽑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하면 많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이 문제 이렇게 필기하세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요, 만약에 이렇게 풀어보시면 너네 이거 되게 할 거 많은 거 아세요? 네. 14픽분의 15P14를 해야 됩니다. 이거 대빵 기잖아요. 이때 쓸만한 게 필기할게요. 아까 왼쪽에 필기했던 성질 2번 기억나? 그 성질 2번을 이럴 때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까 왼쪽에 보시면 성질 2번 기억나세요? 조합에는요, 지랑 똑같은 놈이 한 명 있다는 거야. 자, 복습 태용아, 15C 14랑 같은 게 뭐라고요? 15C1. 15C 1이다. 이거 이럴 때 많이 씁니다. 특히 조합에서는 요런 각, 뭔가 너무 커요. 그러면 쉬운 걸로 바꿔 풀라는 거예요. 자, 얘 혹시 여러분들 얼마 나와요? 얘는 하나 뽑는 거니까 15 나오시겠죠? 15가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829번입니다. 이 문제. 자, 이 순열 때도 본 적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순열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적 있는. 어쩌면 이제 N이라고 들어있지만 배운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순열할 당시에 필기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문제의 풀이가 한 가지가